어제 우리 시장은 쉴 만큼 쉬었습니다. 슈퍼위크의 그 시작점, 오늘부터 대형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소화하게 될 텐데 이를 앞두고 경계 심리로 잠시 쉬었다가 종가상으로 4천선 사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어젯밤 코스피 5,000피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리포트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지수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추가 업사이드를 열어두자는 의견으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아시아 지역 안에서는 픽으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는 상황. 강세 시나리오가 발현됐을 경우에는 6천선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이 경주의 눈과 귀가 세계 온 시선이 다 쏠려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 대한 시선까지도 집중될 오늘 어떤 흐름들 기대할 수 있을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 미국의 기술주 랠리에 힘입으며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내부적 재료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어제 쉬고 오늘 달려갑니다. 삼성전자 다시금 10만 전자 회복 시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52만 원 쉬었다가 오늘 53만 6천 원까지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됐습니다. 아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켓 시세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점검해 드릴게요. 원전 쪽으로도 힘 받아가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모두 다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그간 좀 반등 움직임으로 반도체가 쉬어갈 때 어제 좀 그 자리를 채웠던 2차 전지가 살짝 힘 빠져 있습니다. LG엔솔, 에코프로그룹주 약세 출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도 점검해 봅니다. 현대차, 기아 지금 관세와 관련돼서 오늘 최종 합의와 관련돼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습니다. 결과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일단은 관세 피해주 자동차 쪽으로도 기대가 많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바이오 쪽도 살짝 힘이 빠져 있네요.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지난 이틀 전에 외국인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쉬어갈 때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오늘 다소 주인공의 수급을 뺏긴 듯한 움직임들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에는 원전, 전력, 조선, 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간밤에, 그러니까 어젯밤에 엔비디아에서 이 비전을 발표했던 GTC에서의 기조 연설이 또 하나의 재료가 됐는데요. 엔비디아 급등으로 $200 돌파했습니다. 이 움직임 안에서 노키아와의 협력, 이 통신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프리마켓 시세에서 급등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솔리드, KMW 급등 출발 움직임 확인되네요. 관련주 잠시 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에이펙 회담 개막입니다. 어제 서밋, 이 정상들의 만찬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경주 화랑마을에서 진행되면서 오늘 본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끌어올린 모습인데요. 어제 세계 정상들 이제 오늘 모이게 되고요. 어제는 기업 리더들이 모여서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는 트럼프의 방한 10시 반쯤에 이제 경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조연설 오후에 한 번 진행을 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기대감은 관세, 투자, 안보 이 패키지에 협상안 최종적으로 타결 짓는 겁니다. 특히 지난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매듭을 짚지 못했던 3,500억 달러와 관련된 대미 투자금과 관련돼서 명확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이 타결 짓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때문에 이번에 완벽한 타결로 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에이펙 회담 앞두고서 기대감 반영되는 섹터, 반도체와 원전 쪽으로 힘 받아가고 있다라는 측면 체크해 봐야겠고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관세 25%가 아니라 15% 낮아질 가능성을 반영하며 자동차 쪽도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계속 짚어드리겠지만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젠슨 황 CEO와 이재명 회장, 최태원 회장의 이 회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민들을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젠슨 황 CEO의 인터뷰 내용을 감안해 봤을 때 삼성전자와의 HBM 협력이 있는 것 아니냐. 추가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스타게이트 그 이후에 AI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과 관련된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과 젠슨 황 CEO의 특별 세션에서 엔비디아의 장기 비전이 한 번 더 확인이 될 텐데 GTC에서 일부 재료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힌트가 제공된 듯합니다.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30일에 한일 정상회담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1박 2일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계속 염두에 두자라는 내용들이 외교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남북 경협주들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겠습니다. 이벤트 먼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AI 날아갔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 자고 일어나니 또 한 번의 급등 랠리가 펼쳐졌고요. 이 중심에는 AI 기술주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날아간 데에는 여러 재료들이 상존했는데요. 주인공은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5% 상승으로 드디어 $200라는 새로운 숫자를 돌파했고요. 이제 시총 4조를 넘어 5조 달러까지 돌파하기 임박했습니다. 올해 4조 달러를 넘겨서 계속해서 최단기간에 5조 달러라는 1조 달러의 빠른 기간의 시총을 불려가는 이 움직임, 그 재료에는 AI가 있죠. 지금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 GTC의 키노트 요약만 놓고 봤을 때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 AI 버블 없다. 블랙웰과 관련돼서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 루빈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 AI 가속기를 둘러싼 수주가 너무나 뜨겁다는 겁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두 제품에 대한 추가 수주만 내년 제품에 대해서 한 5천억 달러 수주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이 수요와 함께 더 똑똑한 AI를 위해서 빠른 컴퓨팅이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AI 성능이 향상되어야 하고 컴퓨팅에 대한 재투자가 일어나면서 AI를 둘러싼 이 선순환 구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새 시장의 확장을 공식화하는 발표들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지금 들썩들썩하는 통신 장비, 바로 그 재료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6G, 로보틱스, 양자컴, 자율주행과 관련된 앞으로에 대한 비전들 힌트가 쏟아졌습니다. 6G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AI 시대 자율주행과 로봇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통신 연결망이죠. 노키아에 투자하면서 최근 노키아는 이제 모바일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최근 들어 AI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물리 AI를 위해서는 폭스콘, 피규어, 디즈니와 협력할 방안까지도 같이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로보택시 표준 플랫폼까지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AI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그리고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이를 통해 돈을 버는 그림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그려가고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한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젠슨 황 CEO의 이 발언으로 AI 관련주의 대장인 엔비디아가 날아갔고 개별적인 재료가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까지도 강세 움직임 확장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젠슨 황 CEO의 오늘 이 발언, 이번 주에 한국을 방한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할 발표는 무엇이 될지 여기서 추가 확장이 가능한 대목인데요. 일단 간밤 GTC 모멘텀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쪽은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 통신 장비와 반도체입니다. 통신 장비 쪽으로는 KMW와 RFHIC가 지금 현재 프리마켓 시세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여줍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지금 보시면 먼저 통신 장비 쪽으로는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KMW, RFHIC, 6G 투자와 관련된 기대감을 안고 오늘 들썩이는 모습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솔리드는 8.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MW와 RFHIC 여전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프리마켓 시세에서 급등했던 테마가 본장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런 짧은 생명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간 답답했던 시세를 뚫고 본장까지 연속성을 보여준다면 긴 투자 관점도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반도체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성적표가 오늘 개장 전 발표가 됐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성적표를 공개했는데 상당한 서프라이즈였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빠른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쉽습니다. 11조 원에서 사실 스트릿 넘버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숫자는 12조 원까지도 컨센이 많이 올라가 있던 터라 이번에 발표된 내용 11조 3,834억 원.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 컨센과 이번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53만 닉스에 녹아들었고 많은 증권가에서 4분기 가이던스가 어떤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입을 모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힌트가 쏟아졌습니다. 자, 4분기부터 HBM4 출하가 시작된다. 주요 고객사와 HBM 내년 공급 협의가 완료됐다. HBM4와 관련돼서 가격 협상까지 모두 다 완료됐다면 계속해서 이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이 경쟁력 우위를 확인할 수 있는 협상까지 마무리됐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잡을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주요 고객사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엔비디아와의 협상이 마친 것으로 시장은 점칠 겁니다. 내년 설비 투자는 올해보다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청주 M15X 팹을 통해서 이 캐파 능력 확충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설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메모리 3사의 명확한 투자가 없는 가운데 힌트를 안고 소부장까지 달릴 수 있는 대목으로 오늘 반응이 나올지 기대 요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어제 1조 3조 원의 외국인 매도를 소화하면서 2%가량 빠졌습니다. 물론 낙폭을 한 2시 40분부터 살짝 만회하긴 했는데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다행히 3%의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실망감이 가질 실적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 더 반영되는 듯합니다. 리포트 최대 목표치는 IBK 투자증권에서 보는 70만 원, 시티에서 보는 70만 원, 그리고 JP모건 65만 원입니다. 하이닉스 52만 원 오늘 탈환하게 된다면 살짝 눌려준 지금 자리가 마지막 기회가 될까요? 4분기 기대감을 안고 오늘 이제 앞으로 계속 증권가에서는 15조 원이라든지 가이던스에 대한 명확한 추정치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를 따라가면서 오늘 전략 변화에 대해서 잠시 후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전력 인프라 관련된 확산 기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AI 내러티브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먼저 달려갔고요. 여기에서 잠시 쉬었던 전력 인프라가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미국의 진심인 이 원전의 움직임들을 확인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력 송배전 이번 주에 랠리 보여주면서 신고가가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10만 원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볼게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우리기술 고개를 들면서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원전 중소형주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조에서 조금 더 확산되면서 어제 연료전지와 SOFC가 달려갔습니다. 물론 두산 퓨얼셀의 상한가에는 오늘 에이펙에서 이제 현대차의 수소차와 관련된 비전을 발표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달려간 부분도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이면서 연료전지 SOFC와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 퓨얼셀 듀오들 기대해봐야겠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주 어제 급등이 나왔죠. 간밤 블룸에너지가 미국 시장 안에서 연료전지의 대장인데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같이 뒤따라가는 그 연속성의 재료 오늘도 기대해봐야겠고요. ESS 어제 달려가면서 삼성 SDI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국향 ESS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달려가는 터였습니다. 이렇게 확산된 전력 인프라 안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마지막으로 보고 체크하겠습니다. 간밤에 카메코가 급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정부의 앞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인 브룩필드와 카메코와 협력해서 미국의 원전 쪽으로 11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재료를 확인한 우라늄 농축업체 카메코가 랠리를 보이며 신고가 달성이 나왔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과 함께 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카메코와의 커플링 속에 10만 원을 돌파한 지금 자리, 업사이드를 더 열어둘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 원전과 관련돼서는 오늘 한미회담에서 추가적인 내용들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자리 옮겨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반영해 보겠습니다.
3,000P를 어제 사수했던 우리 개인 투자자의 2조 원의 매수. 외국인이 어제 다소 좀 나간 게 마음에 걸리는데 오늘 수급 돌아올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핵심 이벤트 앞두고 코스피는 4,020선 출발 예상, 코스닥 906선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엔비디아가 시총 5조 달러 눈앞에 있습니다. AI 기술주 중심으로만 달려서 너무 좀 쏠림이 있었던 간밤 흐름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일단 엔비디아의 강세. GTC에서 힌트 보신다면 가장 눈길이 가는 쪽 어디예요?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뭐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했죠. 기존에 이제 선보였었던 기술 그 외에 이제 신기술로 굉장히 높은 이제 매출을 기록했다, 수주 잔고를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율주행은 우버와 하기로 했고,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하고는 이제 보안 쪽으로 또 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노키아에 굉장히 또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노키아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고 또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도 프리장에서 지금 5G 통신 부품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어제 미국 내에서의 주가의 흐름은 엔비디아로의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나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상승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다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M7 기업들 중에 M5 기업의 실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FOMC 있고요. 또 APEC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번 주에 하나, 다음 주에 하나, 그 다음 주에 하나면 시장은 또 이제 그 이유를 찾아서 이벤트들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이벤트들이 한 번에 몰아서 끝나게 되면 다음 주에 사실은 굉장히 허무함, 아니면 공허함을 또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세론에 대한 경계는 조금은 하시되 여전히 이제 AI 시대에서 엔비디아의 힘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체크를 했기 때문에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결국 반도체를 담아내야 된다라는 전략은 변함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의 약간은 실망감이 반영된 이 실적. 지금 보니까요, 프리마켓이랑 또 달라요. 예상 호가에선 삼성전자가 0.5% 마이너스, 하이닉스는 보합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조금 전 조정 시에는 오늘 반도체를 담아야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맞습니까? 하이닉스 실망감보다는 4분기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도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거를 지금 사이클이 뭐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어제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차익 매물일지 아니면은 뭐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오늘 좀 조정을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저는 매수를 해야 될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서 또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이래저래 움직임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받아봤고 그래 하이닉스의 성적표까지 소화를 해봤는데 두 분이 이 반도체 포인트에서 조금 더 확산시켜 본다면 통하셨어요. 통신 장비로 관심주로 가져와 주셨는데 이 부분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이노 와이어리스 주셨어요. 일단 네.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통신 부품주들은 결국 이 5G를 넘어서 6G, 그러니까 AI 시대에 맞춰서 동반 성장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이제 확실을 하죠. 일단 일정적으로는 뭐냐면 통신망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주파수 경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노키아의 지분을 어떻게 보면 획득을 함으로써 통신 쪽에도 지금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대장은 KMW, RFHIC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처럼 이 스몰셀을 취급하는 기업들도 지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몰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역과 지역 그 사이에 애매하게 통신이 끊기는 구간들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율주행을 타고 가다가 아니면
아니면 로봇이 주행하다가 그런 현상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형 기지국을 어느 정도 좀 커버하는 형태의 부품이 바로 이제 스몰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스몰셀을 가장 많이 도입하는 나라가 지금 일본이 있고요. 또 미국도 이제 그 속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노 와이어리스의 현재 구간은 매력적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오늘 시초에 갭이 뜨더라도 저는 괜찮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시초에 갭 뜨면 불안하신 분들은 시초의 갭을 이용해서 1차, 그리고 종가에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종가 2차 매수를 하시면서 조금은 비중 관리를 하시며 더 간다면 저는 손절가 2만 원, 그리고 목표가 28,000원을 잡고 대응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좀 연속성을 보시는 것 네. 같아요. 시가 올라도 괜찮고 종가 베팅까지도 유효한 이노 와이어리스 주셨습니다. 그 부품의 경쟁력을 믿고 가자. 다음은 이주호 본부장님인데 통신 장비 안에서 난 대장으로 간다 이 말씀이세요? RFHIC 지금 시세로 제일 강한데요. 네, 저는 오늘 이 상승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RFHIC는 노키아랑 에릭슨 이런 쪽이 고객사이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용 전력 복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적이 증명해줬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5G 같은 경우는 그 노키아의 급등이 결국에는 영향을 섹터 전반적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AI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통신에 대한 속도도 빨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어쨌든 빨라져야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5G 통신 장비 주들은 완전히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뭐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소식을 통해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좀 갭으로 상승하더라도 추격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 네, 목표가는 3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0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RFHIC 36,000원 기대합니다. 두 분의 통신 장비 전략, 잠시 후에 개장 전략에서 조금 더 들어볼게요.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크리마켓 시세도 좋고 여전히 좋은 두산 에너빌리티. 와, 오늘 10만 에너빌리티 보나요? 목표 주가 10만 원, 11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두빌. 오늘 10만 원 돌파하면 김태성 본부장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뭐 지속적으로 원전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미일 인프라 투자에도 GE 보노바를 포함해서 가스터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것을 이제 추론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좀 보일 수는 있어서 10만 원이 넘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차익 물량이 나와도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좀 들고 가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나름의 지금 SMR 혹은 원전주들의 마지막 피날레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SMR이 지금 실제로 시공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져가 볼 필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 하이닉스도 양전에 2% 상승으로 호가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지금 지수 4,051선의 예상 호가 받고 있습니다. 문 열고 새로운 또 역사를 쓸지 같이 기대해 보면서 시장 문 열겠습니다.